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혼란으로, 당신의 희미한 미소를 순진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서둘러 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지식이 부족해서 조용했던 것이 아님을 너무 늦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계산하고 있었기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모든 모순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를 드러냈을 때 그 방식은 결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롭고 정교했습니다. 그 정밀함은 과시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위험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성이 과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 무기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스스로를 방어하기엔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한 이유는 당신이 한 번도 그들의 증명게임에 어울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리함을 소리 높여 외치고 지능을 과장했으며 세상이 자신을 주목해주길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성은 인정을 갈구하며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가 수많은 훈수와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전체 판을 읽다가 단 하나의 돌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롱하고 얕보고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안도감은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계시는 그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요한 바다로 위장한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지성은 때로 가장 위험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듣는 대신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읽을 때, 변명을 보는 대신 그 뒤의 의도를 꿰뚫어 볼 때, 조종하려는 시도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그것을 간파할 때 당신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리 게임을 걸어왔지만 당신은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술을 쉽게 간파한 것은 편집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그 근원적인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투명하게 보였고 그들의 조종은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지성은 그들이 쓴 모든 가면을 하나씩 해체해버렸고 그것은 그 어떤 분노보다 그들을 더 깊은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관한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언제 패를 보여주고 언제 그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절제를 나약함으로 보았지만 그것이 치밀한 전략이었음을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지성이란 방안을 정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저장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고
상대방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단 한 번의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의 조각들을 드러낼 때마다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얼마나 더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면을 보았지만 당신은 이미 시면을 모두 탐사한 후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타인에게 투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알면서도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성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은 증명하려는 욕구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해하려는 갈망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환상을 해체하고 거짓을 꿰뚫어보며 누구보다 먼저 약점을 간파하는 강력한 정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지 단어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침묵, 그 공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바로 그곳에 숨어 있고 당신은 그곳에 당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보를 이용해 권력의 지형을 항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출할 때까지 물러서 있는 법을 압니다. 결과가 이미 확보되었을 때만 앞으로 나서는 법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지식을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처럼 뿌려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안전성을 검증한 토양에 신중하게 씨앗을 심고 싹이 트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지성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가진 지도이며 그들은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당신은 이미 그 지도를 따라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지성은 종종 냉정함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종에 반응하지 않고 환상에 속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차갑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감정 표현에 속아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은 소리쳐 요구하는 대신 거짓에 동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지성은 매력이나 게임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통제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전술이 당신 앞에서 힘을 잃고 녹아내리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침묵하는 지성에는 어떤 잔인함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스스로 환상을 쌓아 올리도록 그림자를 보고 비웃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대신 정확성으로 상대를 해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수능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것은 감시였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저장하며 그들은 존재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움직였을 때 그들은 당신이 지켜봐온 모든 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위험한 정신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끈질길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결과가 당신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늦게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들은 소음에 의존하지만 당신은 필연성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지성으로 뒷받침되는 필연성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모든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말, 모든 겉모습, 모든 환상이 거치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압도적인 무게, 바로 압박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매력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공허한 상징들로 삶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압박이 덮쳐올 때 가면은 찢겨나가고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해왔습니다. 모든 상처, 모든 실패, 모든 고요한 수련의 시간들이 단단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압박감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을 요구했고 당신은 그 증거를 무기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고 허둥대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속도에 의존했습니다. 빠른 말, 재빠른 몸짓, 군중을 현혹시키기 위한 얕은 연기. 그러나 압박감은 속도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압박감은 당신이 침묵을 견딜 수 있는지, 땅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기반은 빌려온 것이 아니었기에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벽돌 한 장 한 장 직접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쌓으려 하지 않고 오직 연기하려 했을 뿐입니다. 무게가 짓누르자 그들의 연기는 처참히 구겨졌습니다. 그들은 책임없는 인정을 원했지만 당신은 인정보다 책임을 먼저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명 속으로 움츠러들 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서도 압박은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누구나 충성을 약속할 수 있지만 진정한 충성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증명됩니다. 누구나 마음을 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압박은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은 일관성을 보여주었고 침묵이 무거워질 때 당신은 곁을 지켰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상을 팔았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도전이 아닌 안락함 속에서만 존재했고 시험대에 오르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그 어떤 논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은 선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아래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짊어졌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망과 자기 성장에서도 압박은 준비된 자와 흉내내는 자를 가릅니다. 그들은 계획에 대해 말했지만 당신은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빌려온 자신감에 의지했지만 당신은 노력으로 얻은 기술에 의지했습니다. 압박은 훈련의 증거를 요구했고 당신에게는 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시간들, 자랑한 적 없는 희생들, 교훈으로 바꾼 실패들. 그 모든 것이 군대처럼 당신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이상의 어떤 것도 소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압박은 그들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을 위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그 무게는 그들의 속이 텅 비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 회귀합니다. 지름길, 환상, 거짓말로 훈련한 사람들은 쉽게 부서집니다.
그러나 규율, 인내, 진실로 훈련한 사람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 숨쉬는 법을 훈련했지만 그들은 폭풍을 피하는 법만 훈련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공황에 빠졌지만 당신은 그곳이 바로 당신 자신을 단련시킨 장소였기에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압박은 겉모습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압박은 당신이 남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견딜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견디지 못했고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눈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흉내내고 싶어 했던 존재의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체를 가지고 압박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들은 연기를 가지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결코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무게로 시험할 것입니다. 압박은 침묵 속에서, 폭풍 속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순간에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더 혹독한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에 비틀거릴 것이고 당신은 준비가 삶의 방식이었기에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이 위험한 이유는 더 크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더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타일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증거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마법은 깨집니다. 사람들은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는 것은 그 말에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움찔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도발하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정을 잃을 때 강하다고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공황에 빠지고 두려움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만 압도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사람과 문제 모두에게서 산소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본래의 모습, 즉 시끄럽지만 힘없는 존재로 쪼그라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몰아붙이고 미끼를 던지고 반응을 요구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폭발했다면 그 싸움이 무의미했을지라도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미동도 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혼돈을 원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님이 그들을 파괴합니다. 자신의 하찮음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폭풍의 위력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고 그들의 각본에 놀아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영향력은 증발합니다. 그들은 통제가 자신의 행동에서 온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것은 당신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시스템 전체를 해체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존중, 신뢰는 조종이 실패하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흔들림 없는 자세는 그들에게 진정한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문제는 당신이 쏟아붓는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반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의 시험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압박은 당신의 심장 박동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녹아내립니다. 반응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평온함 앞에서 발 디딜 곳을 잃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요함이